예, 그걸 모르시면 우리가 한 번 소변 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는 아세요? 소변의 양? 한 컵 정도 됩니다. 한 컵. 한 컵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좀 많습니다. 머그컵에 한 컵. 보통 이제 우리가 소변을 많이 참으면 한 300에서 500까지 참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참으면 500cc 그 맥주 한 잔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의 양이 아마 한 100cc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람이 그 혈액순환 속도가 아니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혈류 속도가 정상적이면은 굉장히 열심히 콩팥에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양의 소변을 퍼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게 엄청나게 우리 아니 그러니까 방광의 용적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이제 수뇨관으로 그렇죠. 수뇨관이 아니라 요관이죠. 요관으로 넘칠 텐데 실제로는 넘치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관이 이렇게 방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요관이 방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밥을 먹고 물구나무를 쓰면 그 밥이 입으로 다 토해내집니까? 안 토해내지죠? 그거는 위와 식도 사이에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구나무를 서도 그게 음식이 이 입으로 안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즉, 한 번 방광으로 내려간 소변은 절대로 요관을 통해서 콩팥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봐보세요. 그 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 밸브 장치는 이 방광의 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마치 밸브를 더 눌러서 더 못 올라가요. 거기는.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내려간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수뇨관에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쌓이죠. 당연히 쌓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일어섰습니다. 제가. 근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러면 소변을 어느 정도 보는지 아셔요? 아니 그 하루에 소변 보는 양도 각자 틀려요. 아니 보통 보통 틀려. 그 양을 재질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모순덩어리예요. 자연과학과 의학의 차이입니다. 자, 봐보세요. 내가 서 있을 때 맥주병이나 소주병이 서 있어요. 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일 수 있죠. 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주병을 눕혀보세요. 눕히면 어떻게 돼? 그게 다 찹니까? 이게 양이 줄어들어요. 방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내가 누워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소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소변은 그러니까 방광이 그러니까 누워버리면은 그 양이 줄어든다. 후보님들 사회자가 중재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제와 다르게 너무 열띤 토론 너무 좋습니다. 예. 그거를 직접 해보시라고. 예. 해보고 정주영 회장이 나 현대그룹에서 내가 정주영 회장 밑에서 일을 했는데 해봤어? 이거예요. 그 조인트 까버립니다. 바로 그냥 해봤어? 안 했다 그러면 그냥 해보지 않고 해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물을 마시고 왜 물을 마시냐면은 소변은 따뜻합니다. 몸이 온도가 떨어져요. 의학은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온도가 떨어져. 물을 마시면 정상 체온으로 바로 그래서 잠을 자게 돼. 소변만 보고 물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김기춘 후보님은 의학은 지금 22년 연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내과학 책은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제가 배울 때. 그 내용에 보면 내용만큼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한 장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수십 년간 연구한 논문들이 그 의과대학 거기에 실리는 것만도 영광인데 한 챕터를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논문들의 그 제목만 쫙 봐도 원래의 본문의 내용만큼 참고문헌의 내용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2년 어느 한 개인이 연구한 그 정도의 연구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의학 교과서에 비하면
없는 그냥 0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코피가 났을 때 22년이 아니고 나는 2억 2천 년만도 2억 2천 년보다 더 연구를 했어요. 자,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여쭤볼게요. 2억 2천을 어떻게 연구를 아니,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몇 살이신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은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하죠? 코피가 나면 한번. 저 사회자가 중재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나을 것 이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내가 이거를 그 뭡니까 22년을 연구했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오래 전부터 해온 거야. 과연 그 문헌애가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아. 자연과학과 의학의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저희가 코피 얘기만 해도 예. 몇 시간 얘기해야 돼요. 예, 저희가 지금 3번, 4번 이렇게 질문 나가야 되는데 이걸로 지금 너무 시간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아니 정말로 이거를 내가 정말로 뭐냐면은요 이거를 의사들하고 처음에 내가 22년 전에 의사들한테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하겠어요. 후보님. 그 답변을 내가 들을 때마다 근데 왜 못 고칠까 의사들은 내가 그런 거지. 김기천, 양성기 후보님은 우리 대한민국 2022년 지금 대선이 딱 59일 남았습니다. 이 59일 남았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선택하는 기준 이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예, 드릴까요? 예. 선택하는 기준은 당연히 도덕성이죠. 근데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대통령을 떠나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조금 하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자가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일은 잘해요. 맡겨놓은 일을 잘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청문회 통과는 당연히 되겠죠?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일을 못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정부 주요 요직에 지금 앉혀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개혁이 없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아. 그냥 앉아만 있는 거. 자리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야. 그리고 임기 끝나면 가버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뽑아놓고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의 맹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자가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뽑히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고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언론에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한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가?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재명, 윤석열 같은 후보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없는 물건을 받아봤어요. 택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보니까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반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품 정도가 될 이런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후보는 당연히 제거가 돼야 된다. 도덕성이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나 하자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청소기를 샀는데 청소기로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돌려도 이게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해. 이런 청소기는 반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도 우리는 국민들은 그 청소기를 쓸 수 없는, 공기를 흡입하지도 전혀 못하는 청소기를 가지고 열광을 하고 이 청소기가 좋네 저 청소기가 좋네. 이러한 국민들의 수준이 문제다. 도덕성은 둘째치고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우리 수준이 어디인가? 초등학생도 이런 하자품 있는 후보들은 뽑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뭐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은 잘할 수 있는데 하자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하자가 있더라도 물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청소기, 어떠한 자동차가 바퀴가 4개 있어. 굴러만 가면 되느냐? 계속 가다가 소리가 나고 중간에 가서 멈추고,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또 불만을, 또 잘못 찍었네, 또 잘못 찍었네.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쓸 수 있느냐, 아무리 하자가 있더라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이 정도는 봐줄 수가 있지만, 이건 쓸 수 없는 물건들이 지금 와 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국민들 그분들의 마음속을 다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워낙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정권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데까지 밖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데에서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권 교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정권이 결국 또 잘못을 해서 대통령 감옥에 넣고 자기네들은 오죽하면 간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그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또 지지해 주십시오. 다시 지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집권을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정권 교체를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졌잖아요. 감옥에 가지 않으면 뭐 자살한다거나 이런 전례를 봐서도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거대 정당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두 개 양당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잖아요. 다른 당은 뭐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또 뭐 무소속 대통령 있어 보지도 않았잖아요. 왜냐면 거대 정당이 아니면 도저히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는데 자기네들 두 당이 아니면 자기네들 둘이 밀실에서 야합하면 정치를 다 주무를 수가 있는데 그 뭐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권 교체 더듬어 민주당인지 뭐 더불어민주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이 패배를 했다고 칩시다. 정권 교체 됐죠.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합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지만 국지민지 국힘인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면 4년이나 5년 후에 더 심한 좌절감에 또 빠질 겁니다. 역사나 그러니까 증명해주고 있어요. 옛날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역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꼭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 이제는 그 본질을 좀 깨닫고 이 정치판이 바뀌어야 된다. 즉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정당에만 보조금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도나도 정당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보조금 안 주어도 같은 생각을 가졌거나 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거대화되는 게 사람인데 이거 거기다가 대고 국민 세금을 정당에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의 잘못된 반복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제발 좀 이거 깨달으셔서 이 거대 정당이 아닌 다른 쪽에 꼭 저를 안 찍으셔도 되고 그런 거 저는 표를 구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거대 정당이 아닌 다른 쪽에 투표하시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